태풍 흰남노로 인해 부산에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만 오면 되풀이되는 피해에 지역 주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전국 5대 해안놀이길 중 한 곳인 저령 해안산책로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72명 발생했습니다. 8월 20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평일 3,000명대를 기록한 건 7주 만에 처음입니다. 부산시가 기장군 철마면 972 일원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 시민공원의 1.25배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태풍만 오면 되풀이되는 피해에 지역 주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해운대 청사포 바다 앞의 한 식당. 집규류와 쓰러진 가전제품이 뒤엉켜 엉망이 됐습니다. 유리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6일 태풍 흰남노 당시 파도가 가게를 덮친 겁니다. 피해는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복구까지는 하세월입니다. 추석 전에는 못 달고 추석 후에 이제 유리창 달면 또 짓기 없고 또 해야죠. 건조가 없죠. 한 80% 다 날아가죠. 싹 쓸어가니까. 인근의 또 다른 건물은 앙상하게 기둥만 남았습니다. 바로 옆 가게 역시 폭탄을 맞은 것처럼 변했는데 깨진 유리창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내습 전인 지난 5일 1톤이 넘는 콘크리트 포대를 만들어 가게 앞에 쌓아놨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이곳 상가 밀집 지역은 폭 20m 도로를 건너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데 방파제 같은 파도를 막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설치된 방파제도 도로 높이와 비슷해 높은 파도를 막기엔 무리입니다. 이 때문에 태풍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미 때도 차바 때도 지금도 그래서 막 일단 안으로 집만 움직여 놓고 그냥 유리를 그냥 지나가기만 바라는 거죠. 그래가 요번에 또 맞았죠. 송정 해수욕장 앞 도로 군데군데 모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파도에 모래가 휩쓸려 올라온 건데 도로의 모래는 장비를 이용해 치울 수 있지만 화단에 쌓여 있는 건 치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근 청사포항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지게차가 항구 앞까지 실어온 배를 기중기를 이용해 다시 바다에 띄웁니다. 옮겨야 할 배만 30여 척. 파도를 막아야 할 항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태풍만 오면 배를 육상으로 올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열이 막 바로 들어온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태풍 못 오면 정교한테 말을 못 합니다. 한번 올리고 내리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미리 예고됐던 태풍에도 반복되는 피해를 막지 못한 상황.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피해는 해안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피해 지역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일상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월파 피해를 입은 영도구 대표 관광지인 저령 해안 산책로는 복구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5대 해안놀이길 중 한 곳인 저령 해안산책로입니다. 산책로 바닥 전체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떨어진 아스팔트 덩어리. 파도에 떠밀려 올라온 자갈과 돌덩이가 곳곳에 나뒹굽니다. 태풍이 몰고 온 거센 파도에 피해를 입은 겁니다. 바람은 그래 세도 안 깨졌었는데 이번은 깨졌죠. 여기 막 착착 넘어와요. 그래 저쪽으로는 파도가 너무 쳐갖고 막. 아스팔트로 좀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이거 되도록 이것도 날아가는데 이런 것도 지금 무슨 힘 없습니다. 때리쁘면 돌로 때리쁘면 파도 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엄청납니다. 위력이. 7일부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이 동원돼
산책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해안 터널 쪽까지 피해가 발생하면서 당장 잔해물을 치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도군은 이번 태풍으로 파손된 산책로가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해안 산책로를 찾은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돌덩이가 습격한 감지 해변도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상인들은 가게 안까지 들어찬 돌덩이와 모래를 치우고 못 쓰게 된 집기류를 정리합니다. 공무원과 군인들이 나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지만 이곳 역시 언제 일상을 되찾을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설물 피해가 집중된 영도구.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과 군, 경찰 인력까지 지역 곳곳에서 태풍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소멸했지만 또 다음 태풍이 기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관통해 큰 피해를 나던 태풍들이 모두 가을 태풍이었다는 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흰남노가 과거 루사와 매미와 비견될 만큼 아주 위협적인 태풍이라고 걱정을 모았는데요. 물론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규모가 과거에 비교하면 크다고 하는 듯도 어려울 듯합니다. 이번 규모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20년 전의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시스템도 지금보다는 과거에는 굉장히 현저하게 좀 낮았고요. 그리고 네. 국민들이 집중호우라든지 강풍,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극화되고 있는 이런 날씨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태세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실시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는 정보가 더해져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좀 추가적인 피해가 태풍의 규모보다 좀 덜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태풍이 모두 물러가고 난 다음에 피해 금액과 인명 피해는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규모 정도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흰남노는 역대 세 번째로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위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이 여름보다 더 강한 가을 태풍의 위력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태풍은 결국에는 뜨거운 해수 온도에서 발생하는 열과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고 거대한 그 규모로 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해수면을 만났을 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월이 되면은 이 육지 쪽은 가을을 맞이하지만 바다의 경우에는 반대로 9월이 돼야 이 내륙 지역의 한여름과 같은 뜨거운 해수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과 10월 달에 발생하는 태풍이 좀 더 막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흰남노도 그랬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가까운 부근에서 태풍이 만들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남쪽 해상까지 뜨거운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태풍 발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지는 위치까지도 북상을 한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한반도로 진입하기에 좀 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그런 가을 태풍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 태풍은 일단 발생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반도로 진입할 경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더 위험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을 태풍에 좀 더 대비가 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네, 벌써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의 발생 가능성과 이동 경로에 이목이 모입니다. 다음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과거 30년 평균치의 개수로 봤을 때 태풍은 한 해에 25개 정도 보통 발생합니다. 네. 근데 올해 11번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최소 14개의 태풍이 좀 더 발달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가을에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경각심을 갖고 좀 태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언제 몇 개 더 발생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수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상청에서 이 고수원 해역 부분에 열대 소용돌이가 관측이 되고 태풍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태풍과 관련한 예보가 나왔을 때 이번처럼 시시각각 기상청의 정보를 최대한 신뢰해 주시면서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흰남노와 같은 역대급 태풍이 다가와도 과거와 같은 그렇게 허술하게 무너져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낫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였습니다. (6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72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2만 7,24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7월 초 재유행 시작 이후 8월 20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평일 3,000명대를 기록한 건 7주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 기저질환이 있는 2명이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는 24명입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22,634명입니다. 부산시가 기장군 철마면 972 일원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면적은 전체 59만 5천 제곱미터로 부산 시민공원의 1.25배입니다. 시는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 야외 훈련장과 동물 놀이터, 동물 캠핑장, 교육 훈련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는 2021년 10월 기준 18만 4천 가구입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기장군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은 그동안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장군 유치를 위해 박형준 시장과 시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추석을 앞두고 해운대 반송 큰 시장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마음 나눔 꾸러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LG U+와 LG 헬로비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서적 우울감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LG 헬로비전은 ESG 경영 차원에서 마음 나눔 꾸러미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이번에 LG U+에서 동참해 해운대 모래축제에서 판매한 캐릭터 수익금 전액을 지역에 환원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LG U+와 LG 헬로비전은 이날 반송 큰 시장에서 반찬과 식료품, 간식거리를 구입해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5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으로 포장된 마음 나눔 꾸러미는 해운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 내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해운대구 저소득층 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 꾸러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인들도 이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척 대단하게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했습니다. 추석을 맞으니까 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좀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좀 힘드셨었는데 그래도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좀 풍성하고 넉넉하고 좀 정이 오가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천마을 해당화 불꽃축제가 기장군 길천마을 해양공원 일대에서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기장군 길천마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첫째 날은 가수 류재관과 강예슬, 한봄의 축하 공연과 함께 군민 노래자랑이 펼쳐졌으며 축제 둘째 날 해당화 콘서트에는 가수 김연자, 김희재, 김태연, 나태주 등 인기 트로트 가수가 출연해 지역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 판매장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부스, 푸드 트럭 등이 운영됐습니다. 부산 시민, 그다음에 울산 시민들 다 여기에 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또 축제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다음 3회 때는 제가 2박 3일 정도는 꼭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